외국어 단어 암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어민처럼 외울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비법 한 가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양, 병은 그대로. 자, 그럼 타양이 나옵니다. 야, 이제 그러면 타양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자하, 오늘은 외국어 단어 암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어민처럼 외울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비법 한 가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점층이 좀 있어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느낌이나 생각이 먼저입니까? 느낌이 먼저죠. 예를 들면요, 정글북 아시죠? 어렸을 때 늑대들이랑 막 이렇게 살아온 모글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주 맛있는 과일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체계화된 어떤 언어로 맛있다, 오이시, 好吃, 깨리고, delicious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냥 킁킁거리는 소리, 표정으로 그 맛있음,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체계화된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요.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빛과 같은 속도로 그것이 형성이 돼요. 아주 빠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자라난 사회에서 배운 어휘, 어법, 문법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말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는요, 원래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단어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식물인간을 야채인간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표현을 못 하겠네. 이유는요, 그 느낌은 마음에 있지만 언어로 표현하기에 그 느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그리고 표현해낼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 느낌을 단어로 표현하려면 그 단어에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깃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단어에 느낌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태양, 빛, 밝음, 따뜻해, 에너지. 한국인이라면 태양을 떠올릴 때 이런 느낌이 오감으로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가 돌고 있는 항성과 이 태양이라는 어휘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태양은 중국어로 타양입니다. 밑에 자막으로 한자가 나가요. 물론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자에 대한 분석은 기본이죠. 모르시겠으면 지난 영상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양은 클테, 양기양, 열 에너지를 발산하는 큰 물체가 주변을 덮이거나 녹이는 느낌을 표현한 글자죠. 글자 분석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상상하셔도 되고 시청각 자료를 보셔도 되지만 좀 시간이 있으시면요, 밖에 나가 보세요. 똑바로 볼 수는 없지만 지그시 타양을 바라보면서 그 따뜻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타양, 타양 이렇게 여러 번 발음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눈, 몸, 발음으로 한 번에 그 단어를 일치시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타양과 모국어를 결합시켜서 단어를 만들어 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렇게요. 타양열, 타양에너지, 타양빛.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실제로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수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네이버가 보이시는데 네이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구글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래도 친숙하니까 네이버를 한번 켜본 거예요. 네이버에 보시면 여기 사전이라고 있죠.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학사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국어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태양을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판을 중국어 자판을 인스톨 하신 다음에 타양 병은 그대로 넣으시면 타양이 나오죠. 1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타양이 나옵니다. 야, 이제 그러면 타양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下了这么多天的雨太阳终于出来了 이렇게 며칠 동안 비가 내리더니 해가 마침내 나왔다. 태양이 마침내 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야말로 태양, 해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였어요. 두 번째 보시면요. 太阳这么好出去散散步吧. 태양이 이렇게 좋으니 나가서 산보합시다. 이렇게는 아니겠죠. 그래서 밑에 해석을 보시면 햇빛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타양이 햇빛으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今天太阳很好. 오늘 태양이 좋다. 태양의 상태가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변함이 없으니까. 밑에 보면 오늘은 햇살이 좋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태양 자체, 뭐 태양열, 뭐 태양 에너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은 해 혹은 햇빛 혹은 햇살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두면 편하게 여러 상황에서 태양을 이 단어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소한 어떤 것을 혹은 외국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변환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이렇게 내 것이 된 단어, 인코딩이 완료된 단어는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원어민처럼 그 단어에 여러 느낌을 실어서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 해석이 힘드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谢谢大家